수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카엘 달렘과 헬겐 토르비에르센이라는 분이 지으신 수에 관련된 책입니다. 수많은 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점수가 매겨진 삶이란 구절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대규모 IT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섰다. 내가 직접 돈을 냈다면 절대 갈 수 없을 고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였다. 컨퍼런스를 위해 그곳에 간 덕분에 식구들이 행사 전 일주일 동안 무료로 숙박할 수 있었다. 나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호텔에는 깊은 역사, 유명한 고객, 멋진 주변 환경과 분위기 등 모든 것들이 있었다. 고향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던지.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차를 기다리는데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우리 호텔에서의 경험을 평가해 주십시오. 객실부터 음식, 서비스, 숙박시설의 청결도, 소음 수준, 환경까지 모든 것을 1부터 10까지 수로 평가해야 했다. 그곳에 머문 시간은 정말 근사했지만 청결도에서는 7점 이상을 줄 수 없었다. 바닷바람에 수영장 옆 야자수에서 날려온 큰 나뭇잎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소음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에 공연자들이 연주할 때면 대단히 큰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항목의 점수를 매기자 총점은 10점 만점에 평균 8점이었다. 그토록 멋진 경험이었는데 8점으로 요약하자 그렇게 멋지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컨퍼런스가 어땠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나는 좋았다고 답했다. 8점짜리 호텔에서 묵었어. 내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의기양양한 자랑은 없었다. 8점은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점수를 매기는 일은 내 경험을 깎아내렸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픈 경험,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찬란한 아름다움은 아쉬운 한 자릿수로 축소되어 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수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수는 요약하고 축소한다. 또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정확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경험은 다양하지만 수는 정확하다. 우리의 경험은 다양한 인상을 바탕으로 하며 거기에는 느끼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는 등 여러 감각이 관련된다. 이런 모든 인상의 조합이 경험을 유일무이하게 만든다. 경험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험을 직접 겪은 자신조차 해석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 경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고통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 고통은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25년 전에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다. 한 건설 노동자가 넘어지면서 판자에서 똑바로 튀어나와 있던 길이가 15cm인 못에 발을 찔렸다. 못은 그의 부츠를 관통했고 그는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심하게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부츠를 벗긴 의사들은 못이 두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고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믿음은 반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경험은 매우 개별적일 뿐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무엇을 믿고 보는지 등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한 사람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치료를 위해 환자를 분류할 때 환자가 주관적인 통증을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관적 통증을 보고할 때는 단어를 이용할 수도 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이다. 통증을 분류하는 두 방법을 비교한 여러 연구가 두 가지 공통된 결론을 도출했다. 첫 번째, 두 방식을 이용한 점수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어 방식으로 환자 A는 환자 B보다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해 통증을 표현한 반면 수 방식에서는 B가 A보다 더 높은 수로 통증을 표현한 것이다. 둘째, 환자가 수로 점수를 매길 때보다 단어로 표현할 때 고통의 편차가 더 크다. 언어적 설명을 기반으로 한 응답은 가장 약한 단어부터 가장 강한 단어까지 여러 단어 범주에 걸쳐 분산된 반면
수를 기반으로 한 응답은 대부분 척도의 중앙에 가까운 몇 개의 수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따라서 수는 고통에 있어서도 미카엘이 호텔에 숙박했을 때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 경험을 축소하는 것이다. 특정 통증의 경우 경험을 축소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요점은 수가 우리의 의료 경험과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가? 수는 영화에 대한 경험도 축소한다. 영화는 한두 시간 동안 웃음, 긴장감, 놀라움, 눈물까지 많은 것을 제공하지만 이후 영화를 평가할 때 이 모든 인상은 1에서 5 사이 수 하나로 축소된다. 영화의 수를 자주 부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작아진다. 유쾌한 일은 아니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리뷰 수십만 건을 분석하면서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 시청자가 새로운 영화의 점수를 매길 때마다 높은 점수를 선택할 확률은 조금씩 낮아졌다. 고통 수치에서 그랬듯 점수는 척도의 중앙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는 행복한 경험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미카엘은 1000명의 개인에게 몇 주 동안의 일, 여가 시간,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한 행복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행복감에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수는 모든 경험에 다채롭고 특이한 것을 없애고 그 경험을 정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비교할수록 개별적 경험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거나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준점이 바뀌고 1년 전이라면 4점을 받았을 유쾌한 경험이 이제는 3점으로 간주된다. 수는 정밀하고 3이라는 수는 4라는 수보다 분명히 작기에 결국 즐거운 경험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수는 자신의 경험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던 우리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의 형태를 띠는 진실의 잣대를 갖춘 전문 논평가로 바꿔놓는다. 우리는 호텔, 영화, 레스토랑, 병원 진료, 강의, 화장실 방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등급을 매겨달라고 요청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수가 점점 더 많은 경험에 침투하면서 전문 논평가가 우리 삶에 점점 더 큰 힘을 얻는다. 우리 내면의 전문 논평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권한까지 손에 쥔다. 우리가 호텔, 영화, 화장실 등에 부여하는 점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중간값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다른 고객들은 이 호텔에 3.7점을 주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와 혼자 점수를 매길 때가 정말 같을까?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점수는 결국 다른 사람의 경험에 기반을 둔 수치가 된다. 우리는 수백 명에게 새로 나온 초콜릿바를 맛보게 하는 실험으로 이 점을 확인했다. 스웨덴의 대형 초콜릿 제조사 한 곳에서 새로운 맛의 초콜릿바를 출시할 참이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 초콜릿을 맛보게 할 기회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 중 절반은 초콜릿을 맛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 초콜릿에 매긴 평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초콜릿에 5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직접 초콜릿을 맛보고 점수를 매겼다. 첫 번째 그룹은 초콜릿 맛의 두 번째 그룹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말로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낮은 점수를 준 사람들은 괜찮다, 그냥 그렇다 등 다소 미온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두 번째 그룹은 정말 맛있다, 훌륭하다 같은 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모두 같은 초콜릿바를 맛보았지만 시식하기 전에 본 수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 마음을 결정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 매긴 점수가 소급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줄까? 이 역시 초콜릿 실험을 했다. 100명이 새로운 초콜릿바를 맛보았고 다 먹은 후 그룹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평점이 5점 이하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절반은 평점이 5점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과는 이전 실험과 동일했다. 낮은 점수를 접한 사람은 낮은 점수를 줬고 경험을 묘사할 때 좀 더 미온적인 단어를 사용한 반면 높은 점수를 접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더 높은 점수와 좀 더 열이 있는 단어로 묘사했다. 우리는 수가 정확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인상조차 바꾸어 버리게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점수가 매겨진 삶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평점이라는 거, 영화를 봐도 평점이고, 무슨 뭐 소설을 봐도 평점이 있고,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숙소를 방문을 하고 나올 때 또 평점을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점수가 매겨진 삶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수는 정확하고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정밀한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적인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나 스스로 어떤 수치적으로 낮은 점수를 평가해버리면 그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충분한 어떤 경험을 축소시킨다는 것에서 그렇게 좋게만은 또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매겨진 삶,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점수 매길 필요가 없다면 나의 경험을 우선으로 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내 경험을 조금 누려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